야, 내 복근 좀 보여봐! 너 진짜 운동선수 맞아? 한국 애들은 약하잖아! 비웃음 속에 모욕당하던 한국 유학생. 그러나 그 순간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국가대표 유도 선수, 5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천재의 정체가 밝혀진 거죠. 여러분, 과연 그가 보여준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뉴저지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준호는 새로운 학교 건물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17살 소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준호야, 늦지 말고 들어가. 어머니 박영희가 운전석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한식당 준비를 위해 나가야 하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낡은 중고차 안에서 나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준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국의 향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잘 해낼게요. 준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도 국가대표로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전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어가며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키 큰 금발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게 보일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혹독한 훈련 루틴과 전국대회에서 연속으로 금메달을 휩쓸었던 경력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를 향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또 아시아 애네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키도 별로 크지 않잖아. 준호는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담임교사인 존슨 선생님이 준호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 이준호입니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가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뒷자리에 앉은 키 큰 금발 소년의 비웃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잭슨 밀러였습니다. 학교 풋볼팀의 주장이자 온 학교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18세 소년이었습니다. 잭슨의 옆에는 앨리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완벽한 미모의 소유자로 학교의 퀸카로 불리는 17세 소녀였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빠르게 말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준호는 공책에 열심히 필기를 하며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가 들어간 한국 음식을 보며 잠시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햄버거나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준호의 도시락에서는 김치의 매콤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우엑, 뭔 냄새야? 누군가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치는 한국인들에게는 소울푸드였지만 이곳에서는 이상한 음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전사 부대장까지 지낸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한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준호의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유도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다는 준호의 꿈을 위해 온 가족이 미국행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더 나은 훈련 환경과 교육 기회를 찾아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달 집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빠듯했고 준호의 유도 훈련비까지 감당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집에서 혼자 유도 기본기를 연습했습니다. 팔굽혀펴기 500개, 윗몸 일으키기 1000개는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다져진 준호의 몸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근육질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교복 때문에 그 누구도 준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준호 자신도 굳이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다져온 어학 실력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까지 5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달이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다국적군과 함께 일했던 아버지는 언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준호에게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영어 문법책을 펼쳐든 준호의 모습을 본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공부벌레네, 아시아 애들은 다 저래.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던 준호는 시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잭슨 밀러였습니다. 풋볼 유니폼을 입은 그의 어깨는 준호보다 한참 넓어 보였고 키도 준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야, 한국 애야. 잭슨이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부나 하고 있었나?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공부하고 있었어. 역시 아시아 애답이래. 잭슨의 뒤에서 몇몇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운동은 전혀 안 해 보이는데? 그 가냘픈 팔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때 앨리슨이 다가왔습니다. 긴 금발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복도에 있던 남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습니다. 잭슨, 뭐 하는 거야? 앨리슨. 마침 잘 왔어. 잭슨이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 왔다는데 운동선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영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야. 앨리슨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운동해? 유도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도? 잭슨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거 일본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하나? 준호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유도의 기원에 대한 오해를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유도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야. 한국도 유도 강국 중 하나이고, 영어는 제법 하네. 앨리슨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도 선수라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잭슨은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야, 그럼 한번 보여줘봐. 너 진짜 운동선수 맞아? 잭슨이 준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 말라깽이 팔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뭐야, 사우나. 저 아시아에 괜찮겠어? 앨리슨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맞다. 잭슨, 내일이 점심시간에 체력장 테스트 있잖아. 그때 한번 보면 되겠네. 좋은 생각이야. 잭슨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애야, 내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보자. 내가 진짜 운동선수인지 확인해 볼게. 특히 볶음 말이야. 앨리슨이 준호의 배 부분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복근은 기본이잖아. 한번 까봐. 정말 탄탄한지 확인해 보게.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복근을 보여달라니 이런 모욕적인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욱 약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왜 대답 안 해? 잭슨이 준호의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설마 부끄러운 거야? 아니면 정말 복근이 없나? 근육도 없을 것 같은데 복근 까봐. 잭슨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운동선수라면서 증명해봐. 앨리슨도 거들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보자고. 복근 자랑 좀 해봐.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 보자, 한국애야. 잭슨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앨리슨도 준호를 한 번 더 훑어본 후 따라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준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존경받던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이곳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정말로 복근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피해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만 피한다면 앞으로 더욱 무시당할 것이 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박영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학교는 괜찮았지? 네, 괜찮았어요. 준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 이철수가 돌아왔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지만 준호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운 법이다.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일 체육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왠지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 박영희가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몸살이라도 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잠이 깼어요. 준호가 대답하며 운동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체육 시간이 기대되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학교 전체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 애가 그 한국 애야. 오늘 체육관에서 뭔가 벌어진다던데 라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수학 수업 중에도 준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공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어제 잭슨과 앨리슨의 조롱하는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복근도 없을 것 같은데 복근까봐 잭슨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느슨한 교복 셔츠 아래로 딱딱한 근육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500개의 윗몸 일으키기와 혹독한 유도 훈련으로 다져진 복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학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체육관에서 뭔가 벌어진다던데 한국 애가 정말 운동선수인지 확인한다던데 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이벤트라도 벌어질 것처럼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도시락을 들고 조용한 곳을 찾으려 했지만 잭슨이 나타났습니다. 야, 한국 애야. 약속 잊지 않았지? 잭슨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풋볼팀 친구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앨리슨도 여학생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말 오는구나. 솔직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체육관으로 가자. 잭슨이 준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진짜 실력을 보여달라고.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에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구경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농구대 아래 매트가 깔린 공간에서 잭슨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여줘. 잭슨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운동선수라면 몸도 그럴 것 아니야? 특히 복근 말이야. 복근 까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습니다. 복근, 복근, 복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더욱 비겁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왜 주저하는 거야? 앨리슨이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부끄러운 몸이야? 그때였습니다. 체육 선생님인 로버츠 선생님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잭슨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새로운 전학생이 운동선수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중이었어요. 로버츠 선생님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선수? 무슨 운동해? 유도요.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도? 오, 그거 좋은 운동이지. 로버츠 선생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체육 수업 시간에 간단한 체력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잭슨이 흥미진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이 되자 체육관은 더욱 붐볐습니다. 소문을 들은 다른 반 학생들까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체력 테스트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팔굽혀펴기부터 해보자. 다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준호는 천천히 교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느슨한 셔츠를 벗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탄탄하게 다져진 가슴 근육과 어깨, 그리고 마치 조각상처럼 선명하게 드러난 복근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1000개씩 해온 윗몸 일으키기와 수년간의 유도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근육질 몸매였습니다. 헉!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저거 진짜야? 완전 운동선수 몸이잖아. 복근 완전 초콜릿 복근이네. 와, 옷 입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준호가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으로 나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잭슨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앨리슨도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보자. 로버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매트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시작. 로버츠 선생님의 호각 소리와 함께 준호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준호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500개씩 해온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20개. 로버츠 선생님이 카운트를 세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지쳐서 주저앉기 시작했는데 준호는 여전히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0개. 이제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학생들이 모두 준호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60개. 잭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은 30개도 못했는데 저 말라 보이던 한국 애가 아직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00개. 로버츠 선생님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 정말 대단한데?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0개, 140개. 마침내 150개를 채우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숨조차 크게 가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누군가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운동선수구나. 누군가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다. 로버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준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트에 누워 윗몸 일으키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더 놀라운데? 앨리슨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완전 기계 같아. 100개. 로버츠 선생님이 세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200개, 300개를 넘어서도 계속했습니다. 그만해도 돼. 로버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됐어. 준호가 일어서자 체육관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까지 그를 비웃던 학생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정말 대단해. 로버츠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유도 선수 맞구나. 몇 년이나 했어? 8살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정도.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잭슨이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풋볼을 겨우 3년 했을 뿐인데 준호는 거의 평생을 유도와 함께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유도가 뭐야? 잘 모르겠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설명하려니 쑥스러웠습니다. 유도는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던지거나 누르는 무술이야.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고. 올림픽? 앨리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너도 올림픽 나갈 수 있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직은 청소년 대표야. 성인 대표가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청소년 대표? 로버츠 선생님이 더욱 놀랐습니다. 국가대표라는 뜻이야? 네. 한국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입니다.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악에 가까운 정적이었습니다. 국가대표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는 유도 강국의 대표라니. 미쳤다. 잭슨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국가대표구나. 그때 앨리슨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미안해. 어제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괜찮아,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잭슨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국가대표면 자랑할 만한 거잖아.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실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배웠거든. 이 말에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이야, 준호. 너야말로 진짜 스포츠맨이구나. 그때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유도 기술도 보여줄 수 있어? 아, 그건.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유도는 위험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시범만 보여주면 어떨까? 로버츠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나도 궁금하네. 그럼 간단한 기본 기술 정도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잭슨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나랑 해봐. 아니야. 위험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풋볼 하니까 맨날 부딪히는 거 익숙해. 잭슨이 고집했습니다. 아마도 체면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어? 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소년이 매트 중앙에 섰습니다. 체육관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트 중앙에 선 두 소년의 모습을 보며 체육관의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잭슨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준호는 진지한 얼굴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할게. 다치면 안 되니까. 준호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빨리 해봐. 잭슨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잭슨에게 기본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서서, 그리고 내 도복. 아니, 운동복을 잡아. 두 소년이 서로의 운동복을 잡고 마주 섰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준호가 더 작아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준호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준비됐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잭슨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잭슨의 무게중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며 부드럽게 넘어뜨렸습니다. 마치 무용수의 움직임처럼 우아했지만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우와! 체육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잭슨은 매트 위에 누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지? 뭔 일이야? 괜찮아? 준호가 손을 내밀며 잭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응. 잭슨이 일어나며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뭔가 확 돌아가더니 누워있더라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완전 쿨해. 영화에서나 보던 것 같아. 로버츠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술이었어, 준호.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했구나.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브라운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복도에서 소리가 다 들려오던데. 로버츠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새 학생 준호가 유도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장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도?
흥미롭네. 어느 정도 수준이지?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입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국가대표? 브라운 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운 교장이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혹시 증빙 서류 같은 게 있나? 죄송하지만 확인차 여쭤보는 거야.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집에 상장이랑 인증서가 있는데 내일 가져와 줄 수 있겠어? 브라운 교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나온다면 큰 영광이거든.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박영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다치지는 않았고? 네, 괜찮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실력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겸손함은 잊지 말아라.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상장과 인증서가 든 파일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제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안녕, 준호. 여러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모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브라운 교장은 준호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유도협회에서 발급한 선수 등록증, 각종 대회 입상 내역,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증명서까지. 정말 놀랍군. 브라운 교장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감사합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준호, 혹시 우리 학교에서 유도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브라운 교장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코치가 되어서 말이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코치를요? 물론 정식 코치는 아니고 학생 지도자 역할로 말이야.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기본기라도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도를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방과 후 활동으로 유도 클럽을 만들어 보자. 브라운 교장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가 식당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준호, 여기 앉아. 앨리슨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여기로 와. 다른 학생들도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앨리슨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잭슨도 그곳에 있었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잭슨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런 대단한 선수인 줄 몰랐어. 괜찮아.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도 준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인기가 오히려 준호에게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정말 유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체격이 좋은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물론이요.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만나요. 준호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준호의 변화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몇몇 상급생들은
갑자기 주목받게 된 준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시아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고학년 학생 하나가 친구들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운동 좀 한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는 것 같은데. 다른 학생도 맞장구 쳤습니다. 이런 시선들을 느낀 준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의 기대와 관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유도 클럽 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고학년 학생들이 준호를 가로막았습니다. 리더 격으로 보이는 학생은 마이크 톰슨이라는 이름의 19세 소년이었습니다. 야, 한국에. 마이크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면서?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도로 사람들 홀리고 다닌다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마이크의 친구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고? 마이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게.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싸우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무서워? 마이크가 도발했습니다. 아니면 사실 별거 아닌 거야? 그때 브라운 교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교장 선생님. 마이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준호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브라운 교장은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마이크, 너희는 가거라. 준호,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겠니? 교장실에서 브라운 교장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지? 솔직히 말해봐.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에게 알려줘. 브라운 교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혹시 정식으로 유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무슨 뜻이세요? 다음 주에 지역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특별활동을 점검하러 온다. 그때 내 유도 실력을 보여주면 어떨까? 브라운 교장이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했고 브라운 교장은 특별히 준호의 유도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체육관에는 교육청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교사와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의 특별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운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준호 학생으로 유도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가대표요? 정말 흥미롭네요. 준호는 정식 유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 품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동작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상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기술 시연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교육청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때 갑자기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한국영사관의 김민호 영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민호 영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영사관의 김민호입니다. 이 학생에 대해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브라운 교장이 당황했습니다. 영사관에서요? 무슨 일이시죠? 김민호 영사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단순한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의 한국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제대회 출전 선수라니 이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5개 국어를 구사하는 특별한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5개 국어요? 교육청 관계자가 놀랐습니다. 김민우 영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여러 언어로 인사해 보겠니?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각 나라별로 인사를 했습니다. 각각의 언어가 모두 자연스럽고 유창했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인재가 저희 학교에 있다니. 브라운 교장이 감격했습니다. 김민우 영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민우 영사의 발표가 끝나자 체육관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제대회 출전 선수의 5개 국어까지 준호에 대한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학생들과 교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마이크 톰슨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 애가 정말 그런 대단한 선수였던 거야?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브라운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계신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도 준호 학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때 김민우 영사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달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 개막식에서 내가 각국 대표 선수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 저요? 연설을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그래. 5개 국어를 구사한다는 소식이 국제유도연맹에 알려졌거든. 각국 언어로 화합과 우정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야. 브라운 교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광이네요. 우리 학교 학생이 국제 무대에서 연설을 하다니. 김민우 영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 학교에서 양해해 주실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브라운 교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국제대회 출전과 연설 준비를 위해 학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국제대회 출전 소식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한국계 고등학생 국제유도 대회 출전 및 개막식 연설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그리고 지역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준호를 위한 특별 지원팀이 꾸려졌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연설문 작성을 도와주고 체육 선생님은 훈련 일정을 조율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음악 선생님까지 발성 연습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준호, 정말 자랑스러워. 앨리슨이 복도에서 준호를 만나자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 대표로 국제 무대에 서다니. 잭슨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진짜 멋있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낸 게 없어요.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 톰슨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미안해. 마이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정말 죄송해. 괜찮아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이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응원할게. 드디어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한국 유도 대표팀과 함께 대회가 열리는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준호의 출발을 배웅했습니다. 준호 화이팅! 학생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자랑, 준호. 브라운 교장도 환송사를 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준호는 각국에서 온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러시아, 스페인,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개막식 날 준호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호가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스페인어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각 언어가 나올 때마다 해당 국가의 선수들과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연설했습니다. 언어와 스포츠는 차별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을 5개 언어로 반복하자 대회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선수들도 관중들도 임원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노력과 정신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을요. 준호의 연설이 끝나자 대회장은 기립박수로 가득했습니다. 국제유도연맹 회장이 직접 무대로 올라와 준호를 포옹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유도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이 장면을 중계로 지켜보던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감격했습니다. 잭슨과 앨리스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학교 학생이야? 누군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에서의 감동적인 연설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한국 대표로서 자신의 체급에 출전했습니다. 개막식에서의 연설로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그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경기에서의 실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준호는 일본 선수를 상대했습니다. 유도의 본고장 일본의 선수와의 대결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준호는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판, 심판의 선언과 함께 준호가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업어치기 기술로 상대를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경기들에서도 준호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러시아 선수, 독일 선수, 프랑스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며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한국 선수 정말 대단하네. 관중들이 감탄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브라질의 강력한 선수였습니다. 체격도 준호보다 크고 경험도 풍부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경기 끝에 준호가 마지막 순간 환상적인 기술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우승! 한국의 이준호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대회장을 울렸습니다. 시상식에서 준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미국의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우승하는 순간 체육관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와, 준호가 우승했어. 앨리슨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우리 학교 학생이 세계 챔피언이라니. 잭슨도 흥분했습니다. 브라운 교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며칠 후 준호가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학교까지 환영 인파가 줄을 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세계 챔피언 이준호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준호를 보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크 톰슨도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준호, 정말 자랑스러워.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더 이상 혼자 구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와 함께 앉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준호, 비결이 뭐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노력했을 뿐이야. 방과 후 유도 클럽 시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준호의 우승 소식을 듣고 유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유도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준호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정신적인 수양이에요. 잭슨도 유도 클럽에 참여했습니다. 준호,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돼.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앨리슨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어? 앨리슨이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뽐내지 않는다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준호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과 꾸준한 정신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욱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언어든 운동이든 공부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우리 아들이 세계 챔피언이라니. 어머니 박영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브라운 교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이야기가 교육부에 알려져서 모범 학생상을 받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학생이야. 이제 준호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하고 방과 후에는 후배들에게 유도를 가르치며 언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준호가 유도 클럽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언어, 노력, 그리고 올곧은 마음에서 나온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실력인지를 말입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